좀 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우고요. 여기 그 사람들이랑 상대편 차 사람들이랑 사건 후에 제가 운전자 바꿔치기도 알게 됐고, 사람들이 말해 주셔서 앞지르기 피해를 우리가 당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고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이 사람들 100%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사 서류 어디에도 앞지르기도 없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도 없고, 이 사람들 미보험이에요. 미보험도 없고 저희 아내만 기소시켰어요. 그래서 뭐 네 사람인지 뭐 치상을 아내가 이렇게 치상죄를 졌다고 이렇게 기소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이란 금액은 당신들이 날 1000만 원을 내라고 공갈 협박해서 일단 어두운 산길을 벗어나야 했기에 나왔던 금액인데, 당신이 700만 원이며 말하여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700만 원으로 나중에 동의를 했죠. 1000만 원에 나중에 또 고장이 나면 또 추가로 돈을 더 달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아내를 차에 태우려고 해갖고 확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왔죠. 그래서 나중에 차 안에서 아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간 거지, 제가 뭘 그걸 앞에 뒤에를 다 알면 왜 거기서 돈을 주겠습니까? 또 제가 통영경찰서에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랬던 건, 아까 녹음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통영경찰서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생각. 내 두려운 게 아니라 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여기 보세요. 내가 어두운 밤에 당신 차에 나를 태우려고 강요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던 당신들의 탐욕을, 폭력적 언어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어떤 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를 무고죄로 걸었어요. 또 통영경찰서에서도 또 무고죄로 걸었어요. 그거 어떻게 무고죄가 됩니까? 경찰관 범죄를 조사해달라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까? 물론 사람이 격앙되면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까? 경찰관들이 범죄를 은닉하고 수사 서류를 왜곡하고 블랙박스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보여준다 그러고, 또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 영상이 위변조된 게 저한테 딱 걸리니까 말을 딱 바꿔서 휴대폰 영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다 녹음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못하게 했으니까 영상이 없을 뿐이지 지금 그 영상은 없습니다. 뭐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숨겨놨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희 차가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차돼 있다가 급발진해가지고 어떻게 뭐 좌회전을 하면서, 나는 그때 이렇게 볼 때 부딪힌 것도 잘 확인을 못했어요 영상에. 근데 또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또 그 옆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에휴 말 맙시다. 아무튼 다른 차, 산타페 차 영상이랑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랑
그걸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휴대폰 영상은 믿을 수가 없고 이거 위변조가 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사건 장면이 5초 영상, 8초 영상 그런 게 있냐. 밑에서 이 차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날라왔는지 내 차 앞으로. 내 차는 왜 서 있는지.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 위변조된 영상이니까 아무튼 다른 영상, 그 다른 차 영상이랑 디지털 포렌식 경찰청에서 한 건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걸 꺼내라.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상대편 차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뒷범버 하나만 해도 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앞뒤 범버를 저희들에게 손괴받았다고 이 사람은 그랬죠. 우리가 저희 아내가 이 사람 앞뒤 범버를 다 망가뜨렸다고 그랬고 금액도 그게 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런 거 해갖고 몇백만 원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50만 원도 안 되고 내가 그 견적서 보니까 이런 거 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견적서에는 사고일이 원래 우리 사고일은 10월 15일인데 그 견적서상에는 사고일자가 1월이에요. 1월 28일. 그거 완전히 허위 문서잖아요. 그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증거 목록에 넣고 우리를 기소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비를 다 대고 그렇게 또 우리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낸 고소장은 하나도 조사 안 해주시고 그게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간 다음에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신고하라고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게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여기에 제가 협박받은 사실, 공갈을 받은 사실을 적시해서 문자를 보냈을 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이 없다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어야 돼요. 자기 범죄의 사실을 인정했고 또 여기에 속였잖아요. 그 범버 가격 같은 것도 속였고 그 범버가 망가진 거는 그 전에 망가졌겠죠. 앞뒤 범버를 우리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앞에 차 그 산타페 영상을 아직까지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어제 그 댓글에 그거는 타인이 제공한 영상인데 그걸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증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CCTV에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없지만 거기에서 뭐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그거 당연히 볼 수 있죠. 그거 당연히 제시해야죠, 그걸.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의 영상이라고 해서 그거 제공하지 않는 거 그게 맞습니까? 자, 제가 그랬습니다. 본 사건으로 당신을 공갈, 협박, 증거은닉,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운전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운전자인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 그랬어요.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죄를 관련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은 교통사고 당사자,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라고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사실이고 또 그게. 경찰 수사서류에도 다 있고. 그런데 수사서류에 이렇게 그 흔적이 다 남아 있는데 그 어떻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송치할 때 또 그 공소장에 다 빼셨어요? 자,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건 이 사람 입장에 상관이 없겠죠. 이런 거 다 덮고 싶겠죠. 근데 저희는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1년 4개월을 이렇게 경찰서와 검찰청과 법원을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추운 겨울에 밖에 서서 이것이 제가 진상민원입니까? 경찰관 여러분, 아들, 딸이, 아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 정도만 하셔도 그래도 신사적일 겁니다. 제가 가갖고 욕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제가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지 물어왔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 영상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 녹음 들려드릴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들이 통영경찰서 분들 때문에 다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어두운 산길에서 이렇게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 인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경찰서로 공을 넘겼는데 통영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10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없다고 딱 잡아댔는데 있었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 있었잖아요. 12월 26일 전에. 근데 12월 26일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안 보여주고 위변조된 그런 사고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수사에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꿔서 저희 집사람한테 또 저한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사실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인했습니다. 내 이 말에 대해서 내라고 시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구 서부 검찰청에 구공판이 돼서 재판이 회부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공갈, 협박, 사기 이런 걸로 또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 이런 걸로 112 신고한 게 잘못입니까? 그게 무고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112 신고 누가 어떤 국민이 할 수 있겠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제가 말했습니다. 본건에 대해 당신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람 대답했어요.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당신 아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그랬어요. 경찰서는 언제쯤 가면 될까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내가 분명히 고지했고 이 사람이 그거 알아들었고 네, 그러라고 그랬고 허락했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나를 무고죄로 걸게끔 해서 구공판에 회부시키는 게 그 맞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또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잡아서 200만 원 시작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 1000만 원을 부르면서 나를 추궁하고 나중에 700만 원을 또 큰 소리에 욕까지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했고, 당신은 어제 두 사람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병원 치료받는 그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터치, 내가 6월 달에 통영경찰서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아반떼 차가 뒤에서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그냥 자기 속력으로
앞에를 들이박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중 추돌, 삼중 추돌을 만들어서 저희가 뒤에서 그랬 그래서 앞으로 밀려서 여러 사람이 다쳤고 이렇게 사건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억울하고 아니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신고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12 신고했고 대구 정서경찰서에 제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대구 정서경찰서에 가서 제가 교통사고 문제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기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연관이 있어서 쪼끔 그치만 교통사고 조사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의해서 영상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고 위변조한 영상 블랙박스를 지금 좀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는 은닉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그랬지. 처음에 제가 이 사람들 20대 저도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나이에 이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했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 법률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을 타일러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랙박스를 보지 않으면 또 다른 차가 계속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차는 이 사람이 추돌한 건데 그것도 제가 달라는 대로 또 주고 계속 그래야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이런 일로 왜 여러분들이랑 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내가 진상 민원이에요? 민원실에 가 갖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교통과 찾아다니면서 왜 조서를 허위 사실을 첨가해 갖고 이렇게 수정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저한테 보증서도 저희 아내한테 써 주셨잖아요. 수정을 하게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장을 찍으라고. 도장 찍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옆에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아내가 구속됐는데 아내가 두려우니까. 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아내가 아픈 사람인데 나오자마자 응급실로 실려갔죠. 119를 타고서. 병원에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가 갖고 그랬죠. 구금돼 있는 동안 다량의 출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6점 몇이었어요. 정상인들은 10입니다. 12. 그 부분에도 통영경찰서 과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병원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녹음이 없으니까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아픈 사람을 무면허라고 해도 어떻게 아픈 사람을 그렇게 구금해 갖고 5시간, 7시간을 장시간 조사를 받게 해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 해를 주십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통영경찰서 수사관이랑 제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요거랑 2월 15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한 4달 정도 됐을 때죠. 10월 달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보험 확인 중간 통지 이의마저 보험사와 짜고 기망하기 위해 발송한 허위 공문이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화도 나고. 왜냐하면 보험 여부는 한 5분 정도, 2분 정도면 보험회사에다가 수사기관에 전화하면 알려주죠.
그거 제가 수십 번을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 가입 여부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침묵했죠. 아무것도 말 안 해 주죠. 또 물어보면 그냥 뭐 벙어리같이 대답 안 하고. 이거 보세요. 보험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조사관이 수사에 사용한 며칠 12월 26 일부터 28일 이 영상이 유변조된 영상이라 입니다. 이런 진정성 검증이 되지 못한 자료를 현장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155조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영상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통영경찰서에 계속 가 갖고 녹음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안 하셨고 12월 26일 날 조사관이랑 대화할 때도 제가 위변조 여부를 말했을 때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대답하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저에게 지금 와서 무슨 증거로 그러냐고.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도 이렇게 다행히 통영경찰서에서 좀 실수로 남긴 수사 자료가 있으니까 고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민간인이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이 저지른 그런 일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고죄가 있습니까? 내가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이런 일들을 공무라는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그 부패 공무원들의 범죄를 제가 고발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 고발이 수사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저한테 무고로 돌아온 것이니까 내가 억울한 마음보다는 이게 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좀 집단적인 범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폭력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런 대학생들을 뭐 개 끌듯이 때리고 끌고 그래서 집어넣고 데려가면 또 폭력을 사용하고 그랬죠. 그렇게 그 당시에 권력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님 생각할 때에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셨던 아니 내가 그 사랑은 그 시대 때 한국 경제가 성장했죠. 네, 인제 그런 이면을 표현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제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제 이웃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간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때 제가 독재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하고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그래 갖고 제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장으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어줍니다. 그래도 저희 아내도 믿어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이런 독재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좀 그래도 국민 생활에 유익을 준다든지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뭐 좋은 면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떻게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노골적인 이권에 개입한, 공권력이 이권에 개입한 시민에 대한 탈취와 착취입니다. 저를 댓글에 보내주신 것처럼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 뭐 그러십시오. 내 변호사 구할 만한 돈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갔다 나와서 또 유튜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소통해요. 제 이 계정은 공유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억울한 일들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통화하고 게시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계정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전체 300만 이상의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전혀 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받는 거죠. 구속이 된다. 저를 뭐 구속을 한다고 댓글을 보냈어요? 구속이 된다고? 구속? 글쎄, 내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할 때, 글쎄, 지구는 둥글듯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듯 공전과 자전을 하듯이, 그거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에 의해서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당연한 건데, 하얀색을 하얀색이라고 제가 말한 건데 그걸 공무집행방해로 밀고 허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폭력을 이렇게 행사했으면서도 그거는 다 가리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증거를 제가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 많은 거를. 그 많은 증인과 그런 거를. 아, 그래요. 자, 제가 새해 이렇게 첫날부터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론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국민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돼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요. 내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희생제물과 같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드려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